네. 자, 여러분 교재 545페이지 펴주시고요. 회사는 모의고사 2회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 여기 있죠. 자, 뷰티 산업으로 로그인 하시고요. 근로소득 관리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네요. 하혜란님이 소득자, 모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근무 중인 관리직 하혜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부양가족은 하혜란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배우자 이순신이 세대주이다. 그러면 세대주 지워야 되겠네요. 하혜란은 종합소득 금액은 2,900만 원입니다. 정숙희는 일용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모친의 소득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순신은 근로능력이 없는 국가유공자이며 별도의 소득은 없다. 소득이 없는 국가유공자 코드, 장애인 코드를 말하는 거죠. 이찬호는 2022년 대학교를 자퇴했으며 소득은 없다. 네, 이수혜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소득이 없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혜란을 찾아볼까요? 자, 인사급여에 가시고 사원 등록에서 하혜란 찾고, 먼저 이 하혜란 본인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안나님 오늘 안 나왔죠? 네. 결석. 김은주님 나왔습니다. 박주영님, 네. 자, 그 한번 본인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하혜란 씨를 좀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하혜란 씨는 배우자가 세대주이니까 이 세대주를 지워야 되겠네요. 0번 하면 지워지죠. 그 다음에 자, 하혜란 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부녀이죠, 부녀. 부녀는 하혜란 씨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2,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추가공제 대상이 돼요. 부녀자 추가공제. 그래서 여기다 1번 넣어줘야 되겠네요. 부녀의 동그라미. 자, 부녀라는 것은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자녀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근로자가 여성일 때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2,900만 원이니까 해당이 된다. 다음에 모친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관계 모친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죠. 1번 해주시고요. 정숙희, (480) 405 2649 470. 네. 다음에 배우자 3번이 배우자죠. 이순신, (731)
010-177-4915. 아이고 틀렸구나. 731-010-177-4915. 네. 자, 근데 아까 이순신은 근로 능력이 없는 국가 유공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애 코드에 보시면은 국가 유공자 등 근로 능력 없는 자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2번 넣어줘야 돼요. 2번. 그 다음에 자녀 넣겠습니다. 4번 직계비속으로 20세 이하 해놓고 가면 됐죠. 이찬호 980 305 1111 119. 또 4번 20세 이하 이수혜 120 123 407 0012. 제대로 됐나 보겠습니다. 네, 이순신 국가유공자 해줬고,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 본인의 부녀 동그라미 해주시고, 네, 나머지는 입력을 하면 이 이찬호 아들이죠. 이찬호는 기본 공제는 부로 됩니다. 나이 때문에. 소득은 없어도 나이가 98년생이니까 20세를 초과해서 주민번호 입력하면 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 한 명을 빼고는 전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입력하면 됐습니다. 혹시요? 네. 경로 70세 이상도 되고 장애인도 해당되면 다 공제받는 건가요? 그렇죠. 네. 경로우대하고 또 장애가 있으면 예. 두 가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바로 평가 문제가 나오는군요. 하회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하라.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사급여에 가시면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하회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인원수 본인 포함은 몇 명이냐? 네, 아까 여기 사원 등록에서도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네 명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는 어떻게 세느냐? 본인, 배우자 이렇게 2명은 따로 세고 부양가족을 2명 이렇게 해서 4명 이렇게 세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인원수는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와 다른 부양가족 2명에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에 있는 배우자 공제 대상 액은 25번에 150만 원. 다음에 26번 부양가족 공제 대상 액은 26번에 300만 원. 다음에 27번 경로우대 공제 대상 액은 27번에 100만 원. 28번에 장애인 공제 대상 액은 28번에 200만 원. 29번에 부녀자 공제 대상 액은 부녀자 50만 원. 56번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 액은 한 명 있었죠? 그래서 56번에 자녀세액 공제 한 명 15만 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입력한 부양가족 등록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대로 답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5월 급여 자료가 있습니다.
생산부 조민주 사원의 급여 자료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생산부 조민주 사원은 22년 5월 25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시 기 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 자, 조민주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조민주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해 보러 갈까요?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조민주 두 번째 사원입니다. 20번에다가 퇴사일을 입력하는데 2022년 05월 25일입니다. 예, 이렇게 입력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을 등록하시오. 네, 공제 등록은 수당 등록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 갈까요? 급여 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여기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탭을 누릅니다. 네, 수당 등록은 없었노. 다른 수당 등록은 없어요. 그래서 공제 등록에다가 농특세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엔터 하시고 2번 코드가 있죠.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 급여에서 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코드는 4번이네요. 장기 요양보험 정산. 확인. 급여. 네, 이렇게 두 개 등록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평가 문제 세 번째 거는 5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1급여를 선택할 것. 자, 그러면은 아까 급여 자료 우리 수당 등록에 공제 등록했던 화면에서 여기를 귀속을 5월로 선택해 주시고요. 구분은 1번 급여 하신 다음에 지급일에다가 2022년 05월 25일 입력하면은 이렇게 3명의 사원이 나타납니다. 근데 주어진 급여 자료는 조민주 사원 거니까 조민주만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겠습니다. 250만원 기본급. 나머지는 전부 자동 계산되고 공제사항이 자, 그 외에 건강보험료 정산과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은 여기다 입력을 해줄까요? 건강보험료 정산 15210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1050 요 두 가지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했더니 연말정산 탭이 팝업 창이 자동으로 뜨는군요. 밑에서 반영 눌러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 팝업 창이 안 뜨면은 중도 퇴사 정산을 클릭해서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고요. 공제액은 이만큼이고 차인 지급액은 이만큼이 된다. 네, 조민주 5월달 급여만 입력하셔서 중도투자 정산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문제,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것.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할 것. 네, 입력 안 하면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클릭한 다음에 귀속기간 5월, 지급기간도 5월로 입력하겠습니다.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은 이와 같이 5월에 간이세액표에 1명, 중도퇴사자 1명. 그래서 마이너스 124,890원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20번에 차월 2월 환급액 다음 달로 2월 한다. 이걸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저장 단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 예. 네, 여기까지 하시면은 수행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3-8번 문제.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 반영되는 공제액의 합계는 얼마냐? 중도퇴사자 정산을 통해서 반영되는 공제액의 합계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5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보시면 되죠. 2022년 5월 25일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조민주 선택하시고 공제액의 합계 이만큼이죠. 109,480원을 답에다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이것하고 중도퇴사 정산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중도퇴사 정산. 여기에 네, 이걸 물어본 건 아니죠? 네,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요거 공제액 합계 이걸 물어본 거예요. 109,480원. 다음에 3-9번 5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확인되는 근로소득 5번 총지급액 가감계 A10은 얼마인가? 아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안 닫았으니까 A10 총지급액 이걸 답으로 기록하면 되죠. A10에 있는 총지급액 1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확인되는 18번 조정대상 환급세액은 18번 조정대상 환급세 124,890원이죠.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라. 사무직 나진수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나진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에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액을 한 건으로 집계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나진수 씨의 부양가족입니다. 정소영 씨 배우자는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겠군요. 나중에 자녀 셋은 소득이 없는 자녀였습니다. 자, 자료 2번을 보십니다. 나진수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의료비 자료가 있는데요. 환자 나진수 본인이고 정형외과 일반 치료 안경 안경이 80만 원이고요. 그래서 안경은 50만 원이 1인당 50만 원이 한도니까 여기서 30만 원을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의 의료비는 700만 원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시죠. 자, 어디로 갑니까?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두 번째 줄에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낮은 수 확인해 주시고 의료비 탭을 눌러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에서 더블 클릭. 본인 낮은 수 확인. 그리고 상호 사업자 번호는 지나가고 의료 증빙 코드를 1번 국세청, 건수는 한 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00만 원만 입력해야 되죠. 700만 원만 입력해야 되겠다. 안경 한도 30만 원을 빼야 되니까. 다음 또 의료비입니다. 나 하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 자녀 의료비는 말이죠. 의료비는 명단만 있으면, 부양가족의 이름만 있으면 다 입력할 수 있어요. 왜냐? 나이도 안 보고 소득도 안 봅니다. 네, 이 의료비를 누가 지불했어요? 네, 아버지가 지불했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 뜬 거죠. 320만 원이네요. 네, 32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까 의료비 탭 본인 밑에 더블 클릭해서 나 하나 확인. 국세청 한 건 320만 원.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비 2건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은 기부금 자료입니다. 기부자는 나진수이고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법정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230만 원. 기부금 영수증이 또 밑에 있네요. 네, 나두나라는 자녀인가요? 11년생이니까 자녀인 거. 교회의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자녀들 모두 소득이 없죠. 기부금은 부양가족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 것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소득 없었어요. 네, 나두나. 자, 그러면 두 개 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부금 탭에 가셔가지고 기부자 관계에서 본인 나진수 더블 클릭으로 확인해 줍니다. 사업자 번호 116-82 144-26 상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겠고요. 코드는 법정기부금 코드니까 밑에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10번이 법정이죠. 건수는 한 건, 기부 대상 금액 230만 원. 국세청 금전. 네, 엔터로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줄에 관계를 더블 클릭해서 나두나를 선택합니다. 확인. 사업자 번호 10690 20116 상호는 사랑교회. 자, 밑에 코드를 참고하세요. 메시지에 있는 종교 코드입니다. 41번. 건수 한 건. 자, 기부 내용에 8만원, 공제 대상 기부액 8만원 표시되어 있죠? 네, 8만원 입력하시고. 구분해서 국세청 자료가 아니니까 0번을 입력하세요. 기타. 교회에서 발행한 것은 국세청 자료가 아니죠. 그리고 금전으로 했죠? 네, 금전에서 엔터.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기부금 2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은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서 맞춰버리면 안 되죠. 정산 명세에 반영을 시키는 방법이 조정 명세, 그 옆에 있는 기부금 조정 명세에 가가지고 공제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한번 해줘야 됩니다. 단추 눌러주시고 밑에서 공제 금액 더하기 정산 명세 반영 이거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기까지 해주셔야 여기 정산 명세에 갔을 때 기부금 쪽에 세액공제 63번 기부금 쪽에 이렇게 세액공제 금액이 나타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비. 학생 인적사항이 나 하나이고요. 나 하나. 98년생 대학교의 수업료입니다. 600만 원. 교육비 입력하는 곳은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나 하나가 그 기본공제 부인 이유는 나이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20세 초과했기 때문에 부인 거고요. 자, 교육비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소득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나 하나 자녀 셋이 나 하나, 나두나, 나세나 모두 소득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구분을 대학생으로 3번 선택하시고 국세청 줄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600만 원.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정산 명세로 데이터가 다 넘어가게 되고요. 네, 완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무 수행 평가의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자, 질문을 보면은 나진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지금 우리가 열어놓은 그 메뉴입니다. 37번에 차감 소득 금액은 얼마냐? 네, 37번 여기 있죠. 2,952만 원이네요. 네, 여러분도 그렇죠? 다음 61번에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61번 여기 있죠. 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양송이님? 네. 61번에 의료비 대상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라고요? 870이요? 네, 공제 대상 금액에 네, 870만 원 요거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눌러서 보시면 돼요. 다음에 62번의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네, 교육비 62번에 세액공제는 그 옆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액공제 금액이죠.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냐? 기부금 세액공제 63번 네. 요거는 183,000원이죠. 네, 183,000원.
여기 64번의 개는 기부금 개가 아니고 특별세액공제의 개가 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의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 네 가지의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3천 원. 그 다음에 76번 차감 징수세액은 얼마인가? 소득세가. 네. 차감 징수세액 76번이니까요. 네, 밑에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소득세니까요. 마이너스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네, 차감 징수세액은 마이너스 1279800이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2회에 근로소득 문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숙달이 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모의고사 2회에서 여러분이 혹시 질문을 놓친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모의고사 3회의 이론 문제 좀 풀다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이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51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죠. 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므로 측정의 무엇은 높으나 신뢰성, 측정의 신뢰성은 높으나 무엇이 낮아진다. 역사적 원가로 하게 되면은요, 목적 적합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신뢰성 나번은 목적 적합성.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거래가 없는, 거래가 없거나 아주 뜸하게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에 무엇은 높으나 검증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검증 가능성. 네,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취득 원가를 말하니까 분명히 취득이 거래가 있었던 거니까 검증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의 주요 항목이다. 이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주어진 게 무슨 자료를 주었냐.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영업의 비용, 매출액.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이 매출원가는 매출액 바로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를 빼고, 이 매출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손익계산서를 밑에서부터 작성을 해 나가야 되겠네. 네. 밑에서부터. 그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전 이익을 밑에 써봅니다. 90만 원이다. 그 위에 오는 게 영업외 비용, 그 위에 영업외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의 비용이 70만 원이니까,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6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세전 이익에서 뺐던 건 더해주고 더했던 건 빼주면 그게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만 원을 더하고 그럼 160, 60을 빼면 100만 원이래요. 영업이익이 100만 원이 된다면 세전이익이 90만 원이 나옵니다. 160 더했다가 70을 뺀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위에 있는 게 바로 판관비잖아요. 판관비 알려줬죠. 450만 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얼마라는 얘기냐? 550만 원이 되어야 450만 원을 빼가지고 1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답을 구할 매출 원가란 말이에요.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되어야 매출액, 여기서 매출액 알려줬으니까 매출액은 1,550만 원이다 이거예요. 자, 매출 총이익이 550이 되려면 매출 원가가 1,000만 원이어야 되겠네요. 1,000만 원을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000만 원이다.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손익계산서를 위로 거꾸로 작성해 가는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순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가지고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뺀 것이 세전이익,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빼면은 당기순이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매출액부터 밑에 당기순이익까지 전개되는 그 항목을 쫙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뺐던 건 더해주고 더했던 건 빼주고 이게 거꾸로 계산을 하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1,000만 원이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분입니다. 가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자본거래에 따른 비용은 없으며 그 밖의 자본거래와 내용은 고려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가가 뭐냐?
자,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이 빠졌군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그리고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자, 그러면 기업 전기에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20,000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죠. 자기 주식이 차변에서 대변해 가고 하는 것은 자본 조정 사항이고, 여기서 자본 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래서 기업 영향을 준다. 얼마 영향을 주나요? 10,000원 영향을 주겠네요. 다음에 니은 보통주 액면 금액이 5,000원인 것을 15,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할증 발행했죠.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본잉여금에 영향을 준다. 디귿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죠.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다. 답은 이거예요. 자, 근데 분계를 한번 여러분에게, 기업과 니은 분계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기업과 니은을 분계 한번 해보세요. 기업. 자, 전기에 10,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20,000원에 처분했다고 그랬죠. 분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소영님, 네,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차변에 처분해서 어떻게 받아보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보죠. 그럼 차변에 현금 예. 얼마죠? 이게 맥주인가요? 그냥 돈으로 20,000원. 네, 돈인가요? 네. 현금 2만 원. 예, 현금 20,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변에 네, 자기 주식 10,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0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10,000원이죠.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바로 자본잉여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자, 니은도 분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은 분계는 이것도 현금 발행했다고 보시고, 니은 분계 이꽃니님 안 나오셨고, 이남이님, 네, 이남이님이 한번 해보시죠. 네, 차변이죠. 잠깐만요. 차변에 현금이 15,000원이죠. 네. 대변이죠. 예. 자본금이 5,000원이죠. 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0원이죠. 여기서 이제 요 주식 발행 초과금, 요게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 네, 그 디귿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배당금을 현금 지급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000원이라고 보고, 이거 부채 감소예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였습니다. 세변에는 현금이죠. 현금 10,000원, 자산 감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 하시고, 최근에 우리가 이게 자본거래에 대한 분계 연습을 어제인가요?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